네,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 제 얼굴이 보이질 않네요. 김영환 출판 기념회 포스터를 올려놨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하고 가죠. 네. 언제 하죠? 11월 11일 토요일 날 오후 4시고요. 예. 킨텍스 1일 전시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제목이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 어떤 이야기들 좀 담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에 우리 김성애 소장님과 저희가 나눈 이 경제 수많은 네. 대화들 있지 않습니까? 거시 지표부터 시작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 국가 재정, 지방 정부 재정 다양한 것들을 한번 1년 6개월 동안에 벌어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참사를 기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소신과 경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좀 신념 이런 것들 함께 담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제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정치적 민주주의 근간과 또 연결되어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 보신 분들은 책 내용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1월 11일 오후 4시 킨텍스에서 있을 출판 기념에 많은 관심과 또 참여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죠? 예. 아무나 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오실 수 있고 네. 현장에서 책도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김영환 소장님 응원하시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무슨 얘기하죠? 어저께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발표되고 나면 제출되고 나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듣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또 저렇게 너무나 뻔뻔하게 네. 국민들 앞에서 저런 거짓말을 이렇게 할까? 그래서 제가 오늘 대통령의 거짓 선동 국가재정 이렇게 좀 잡아서 해봤습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저께 그 9월까지 국세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 수입 현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안 보고 싶은데 되게 우울한 얘기일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네. 아니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전재정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수 또 펑크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인데 네. 기본적으로 세수가 펑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건전재정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뻔뻔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정말 대책이 없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9월까지 누계를 보면 네. 우리가 400조 5천억 걷는다고 했고 그렇죠? 네. 400조 5천억 걷는다고 했고 9월까지 누계를 보면 마이너스 50.9조. 아이고. 예. 좀 늘었죠? 제가 뒤에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51조. 51조 정도. 펑크가 난 거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 9월까지 이제 3, 4분기까지 이게 작년 대비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작년 대비죠. 그러니까 여기에 5조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엔 395조 9천억 원이었는데 네, 올해는 네. 400조 5천억을 걷는다고 하고 네. 작년 대비로 해서 50조 9천억 원이니까 맞습니다. 사실상은 51조 한 4천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55조 정도. 55조 정도예요. 예, 5조를 더 해야 되니까. 5조를 더 해야 네. 되니까. 예, 그래서 어질어질하네 55조. 네. 네. 그래서 저 증가율 보면 마이너스 한 16% 전년 대비 네. 줄었고요. 그다음에 9월까지 진도율도 최근 5년 평균 한번 보시면 79%지 않습니까? 국세 수입 진도율이. 그렇죠. 근데 23년도 현재 66.6%. 13%, 12% 정도 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네. 전체의 5분의 4를 이미 거둬놓은 상태인데 네. 지금은 3분의 2만 거둔 거네요. 이밖에 못 거. 그러니까 30%를 못 걷고 있는 네, 상태.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마 여기 옳은 소리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내국세 이렇게 주로 보고 있죠. 네. 내국세, 관세, 종부세 뭐 이런 거 주로 보고 있는데 핵심 이 세수들이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소득세, 법인세 보면 14.2조, 23.8조. 그러니까 소득 기본적으로 법인 소득이나 개인 소득이나 소득이 안 들어와서 세금을 못 내는. 경기가 나쁘니까. 그렇죠. 네. 네, 이거는 경제 상황을 고스란히 이렇게 반영을 한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경제의 역동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네. 10% 빠졌다는 얘기는 소비 활동이 그만큼 덜 일어나고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10%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예, 소비가 그만큼 우리가 그 통계청 조사에서 네. 봤듯이 소비가 물론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약간 소비가 오르는 건 보였지만 이전까지 계속 소비가 처졌던 네네. 과정을 우리가 쭉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안 거치는 거죠. 그리고 관세 수출 못하니까 수입도 줄어드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관세가 줄어드는. 퍼센티지로 보면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년 대비 34.6%. 3분의 1이 날아간 거네요. 그렇죠. 엄청나네요. 네, 진짜. 엄청나게 날아간 거죠. 예. 그래서 종부세 우리가 이제 그 종부세는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정부의 뭐 감세도 있고요. 네네. 예. 뭐 그런 여타저타한 요인 때문에 12.5%.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이게 지방 정부로 간다는 게 그렇죠. 예. 지방 세수도 확보 안 교부세. 되는데 이제 교부세도가 적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대로. 네. 그래서 8월 제가 그 뒤에 한번 표를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8월까지 국세 수입 변화가고 9월까지 국세 수입 변화 붙여 놔봤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비교가 확실히 되죠. 그러네요. 예, 저번 달에 나온 8월까지 국세 8월까지 누계 47.6조가 덜 거쳤는데 네. 금세 한 달 지나서 50.9조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연말까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게 기재부가 이제 세수 재추계를 한 건데 네. 그것도 지금 이제 국회 예정처 네. 거기서도 지금 퀘스천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기재부가 연말까지 요만큼만 펑크 날 거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줄여서 거짓말한 거다라고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일침을 놓은 건 일침을 거죠. 놓은 거죠. 네. 제가 뒤에 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8월, 9월 지금 보면 계속 차이가 나요. 그래서 총 국세 누계도 차이가 나고요, 내국세도 차이가 나고 전체 내국세 네. 전체가 차이 나고 3조 정도, 3.4조 정도 그러네요. 네. 차이 나고요. 소득세 점점 더 어려워지고 법인세 법인세가 이 보니까 되게 금액이 커지네요. 한 3조 6천억 정도 덜 제가 거치네요. 이제 상저하고라고 주장했던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게 완전히 그럼 드러나는 이제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2달 남았어요. 2달.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8월 누계, 9월 누계 이렇게 계속 보면 이제 딱 석 달 남았거든요. 국세 그렇죠. 수입하기 네. 이제 결산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연말 결산 시점에는 과연 얼마나 거칠까? 이게 예정치하고 기재부하고 지금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표를 네. 국세 수입 전망을 한번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위의 표는요.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가 네. 기재부의 2023년 32년 이제 이 나보가 이제 국회 예산 네네. 정책입니다. 중기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제작성한 거예요. 네. 2023 밑에 표는 기재부가 국세 수입을 재추계 한 겁니다. 2023년도 거. 네. 예. 자, 먼저 밑에 표를 보면 그때 9월 18일이었습니다. 세수 재추계를 한 게. 네네. 그래서 2023년 전망이 재추계를 하니까 총 국세가 341.4조 거치겠다. 그래서 당초 예산 대비 59.1조가 펑크나겠다. 이게 신문 이제들에서 많이 보도한 거죠. 그렇죠. 재추계 네. 이후에. 근데 위의 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위의 표를 보면 340.3조입니다. 2023년 네. 국세 수입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1.1조가 더 펑크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하도 액수를 큰 걸 다뤄서 그런데 네. 1조도 엄청난 차이죠. 1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그리고 기재부는 뻔히 지금 한 석 달 9월 18일 발표했으니까 네. 한 서너 달 이렇게 국세 수입 전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다 보고가 돼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까지 중간예납도 뭐 법인세들 중간예납 다 했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중소기업들 남은 건데 대기업들은 다 중간예납했고요. 네. 그러면 뻔히 알 텐데 이것도 어떻게든 이렇게 좀 줄여보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예정처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아직도 너무나 기재부가 이 경제 상황을 밝게만 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024년을 보면은요. 네. 얼마 거친다고 그랬냐면 예정처는 361.4조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앞에 2024년도 그 예산안 제출한 거 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얼마 거친다고 그랬습니까? 예산안에 367조 367.4조 정도 거친다고. 네. 367.4조. 네. 자,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61.4조입니다. 6조 차이 나요. 또 6조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총 국세 수입 예산도 예정처가 바라보는 것과 기재부가 바라보는 게 달라요. 6조면 1%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1%가 넘어요. 자, 23년도 그러면 60조가 세수가 펑크난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자 400조 걷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5% 세수 펑크난 겁니다.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최악의 수치죠. 그렇죠, 할수 있죠. 이거는 15%는 제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도 이렇게 제대로 뭐 후진국 뭐 이런 국가들 네. 빼놓고는 선진국 국가들에서 제가 찾아본 경험도 없고요. 예. 그렇죠. 게다가 보수적으로 추계를 보통 하기 네. 때문에 남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죠. 남는 모자란 경우는 잘 없는데. 네, 네. 그래서 15% 정도 세수 펑크가 났다는 거는 야, 이 기재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예. 이것 때문에 모든 뭐 지방 정부든 뭐 다양한 소비 주체들, 경제 주체들이 이런 걸 두고도 전망도 하게 되고 각종 그 경제 예측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합리적 예측들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재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정부를.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재부가 얼마나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예정치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자, 우리가 관리 재정 수지 많이 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 일반 회계, 뭐 특별회계, 기금, 사회보장성 기금만 빼놓고 실제 기재부가 관리하는 재정 수지. 근데 자, 2023년도에 관리 재정 수지 GDP 대비로 마이너스 2.6% 기재부가 하겠다, 관리하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예정처 전망은 어떻게 되냐면 3.9%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거의 1.3% 포인트 더. 예. 네.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 50.4%에서 51.1%로 늘어나요. 이것도 대통령이 어떻게든 수치 낮추라고 말하는 거라서 기재부가 또 대통령 입맛에 수치를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네요. 근데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제가 이 부분만 발췌를 해봤는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네.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야,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네. 방금 수치를 저희가 보고 왔네. 네. 그러니까 재정 수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것도 거짓말. 왜냐하면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가장 많이 관리 재정 수지가 적지 않았던 게 117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5월부터 4월까지 한 1년간 124조였던 걸 제가 그렇죠. 그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무슨 위기 시도 아닌데 관리재정 수지가 124조가 1년 동안 펑크났다. 근데 관리재정 수지가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는 이 대통령께서 야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라는데 기재부는 50.4% 2023년 네. 나보는 51.1%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 수치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들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적어주면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읽은 것이 아니라면 네. 어떻게
국회 와서 하는 보고를 틀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참 너무나 답답하다 이거 진짜 이거 보고 있자니 제가 열불이 터지네요, 진짜. 네네. 네. 그리고 2024년도 한번 볼까요? 관리재정 수지를 2023-4년도 3.9% 마이너스 GDP 대비, 그리고 국가채무 51%. 근데 나보는 마이너스 4.3%, 52.2%. 계속 차이가 나네. 네, 계속 차이가 나죠. 2025년 또 마찬가지 차이 나요. 네, 똑같이 차이 납니다. 이게 지금 3% 안에서 맞추겠다고 해서 이런 수치들을 계속 나오는 거죠. 내는 거예요. 3% 안에서 맞추겠다고. 그러나 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렇죠. 것이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사실 여기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입법 연구원들 행정고시처럼 시험을 보고 들어온 분들이 운영하는 곳이고, 정권이 계속 바뀌고 국회도 의장이 계속 바뀌어서 이분들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쪽의 맞습니다. 입장을 전달하는 분이라서 어느 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이제 뭐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2027년에 기재부는 53%,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2.5%, 55%입니다. 55%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예정처는 사실 지금 무리해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집단이기도 하고요. 55%하고 53% 차이나 하는 2.2% 차이 나지 않습니까?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한 2,000조 잡으면 한 40조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네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정처가 이제 얘기하는 뭐 저하고 이제 똑같은 그동안 했던 말들인데, 기재부가 경제 전망이 너무나 낙관적이다. 음흠. 근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우리가 기재부가 2.5%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 2.5% 경제 성장 예측했지만 결국에는 올해 1.4%다. 네. 그리고 내년도도 지금 OECD나 IMF 국제 이 기구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낮추고 있다. 네. 그리고 잠재 성장률도 낮추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음. 근데 예정처는 한마디 더 좀 거들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 교부세 등 예산 불용 계획까지 발표되며 정부 지출이 축소된 것이 1%대 초반으로 성장률이 하락한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정부 재정 역할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경제 성장률은 사실은 어쨌거나 정부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못 걷고 나니까 지방을 옥죄어서 니네 돈 줄 거 없다 그래서 돈을 못 쓰게 하고, 네. 결국 그게 잠재 성장률을 낮추는 그렇죠. 부작용을 경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을 함께 낮춰 버려서 네. 국가가 해야 될 재정 역할을 못 하는데 대통령은 건전 재정만 외치고 있는 상태가 네.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경기 대응 및 재정 본연의 역할보다 재정 수지 등 표면적 지표 관리를 우선시한다. 표면적 지표 관리를 우선시한 건전 재정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그렇죠. 네. 건전 재정 하도 얘기하는 이 표면적 관리만 3% 뭐 네. 50% 이런 수치들 그런 것만 강조하고 재정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지를 않고 이 건전 재정 50%, 뭐 관리 재정 수지 GDP 대비 3% 이내 이런 것만 관리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재정 수입 부진도 길어져서 오히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저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중립적인 예산 정책처로서는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원래 우리 예정처 이렇게 문구들 보면 되게 밋밋하잖아요. 대충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죠. 양쪽에게 엇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대놓고 근심과 걱정을 하는 거네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윤석열 호에게 맡겼을 때 우리 서민과 민생 정말 잘 될 수 있을지 걱정이고요. 어저께 또 뭐 무슨 사회적 약자들을 뭐 두텁게 한다 그런 예산 담았다 이거
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여기서 빼서 저기로 넣고 그다음에 또 첨단 전략산업 과학기술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게 R&D 예산 5.2조 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얘기들을 정말 그리고 아직도 남탓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뭐 나라비 1,000조까지 됐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하고 있고 아니 본인 때 더 는다니까요. 지금 본인 때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거짓 선동은 사실은 대통령한테 다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자료 출처들 한번 저 꼭 보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 조사 다 해야 됩니다. 참 뭐 오늘도 출판 기념회 얘기로 즐겁게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또 우울한 얘기가 될 수밖에 네. 없었는데 네. 어떻게 구형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자료 출처를 한번 압수수색합시다. 옛날에 그 MBC나 뉴스타파 했던 것처럼 네. 경향신문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들을 압수수색할 게 아니고 아니 숫자가 잘못됐으면 어떤 친구가 어떻게 보고했는지 청와대 누가 기재부 누가 이거 근거들 다 남겨놔야 되잖아요. 예? 국회 역할이겠네요. 민주당 네. 역할이고 네. 이거 저 압수해가지고 탈탈 한번 좀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탈탈 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데 못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소장님 가시기 전에 출판 기념회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내는 책은 사실은 세 번째 책입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글들을 내놓았지만요. 이번엔 좀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내놓은 책인데요. 우리 오른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출판 기념회 때 얼굴들 반갑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의 압수수색 오늘 코너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증문즉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